여러분 호텔이 정말 왜 중요하냐면은 F1을 영암에서 유치를 한 적이 있었죠.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해가지고 하는 경기인데 이 사람들이 모텔에서 묵은 거예요. 아니 포뮬러 1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걸로 기사를 써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낯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이라고 하면은 뭐 숙박업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어원이 이 호텔의 시작이 호스피탈하고 같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은 hospitality가 환대란 뜻이고요. 건축에서는 보통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 같은 요식업 같은 것들 이런 토탈을 해가지고 다 hospitality라고 하거든요. 이게 경계가 과거에 사람들을 돌보고 이러한 공간하고 호텔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어로 호텔인데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치료를 제공하는 건물을 의미했다고 해요. 이제 호텔의 역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제일 첫 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이 손님들이 숙박하고 하는 거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만든 왕의 길이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긴 건데 이 페르시아 왕국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그게 자기가 통치하는 그 땅의 끝까지 가가지고 전달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국이 너무 넓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90일 정도 걸려요. 내가 무슨 명령을 내렸는데 석 달 뒤에나 그 얘기를 듣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뚫습니다. 그리고서 그 중간중간에 역참이라고 해서 당시에 말 타고 다니니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머무르고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놓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미국에 가시면은 고속도로 쫙 뚫어놨고 그 고속도로 변에 모텔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쭉 만들어져서 90일 정도 걸리는 길을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에 완전히 갈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가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로마도 역시 제국이었으니까 넓은 영토를 통치를 해야 되죠. 군대도 빨리 보내야 되고 적군이 들어오면 빨리 소식이 중앙으로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처럼 길을 잘 뚫죠. 로마는 뭐 그 시스템이 어마어마합니다. 폭이 되게 넓은 마차가 가는 길이 있는데 마차 바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파놓고요. 그 옆에 인도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단면을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돌 깔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비포장 도로가 아니고 진짜 돌을 엄청나게 밑에서부터 기초부터 만들어가지고 몇 미터를 파가지고 탄탄하게 돌길을 만들어놨어요. 배수도 되게 잘 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길이 아직도 쓰이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정도로 길을 잘 뚫어놔야 돼요. 그래서 도로 체계가 딱 세워졌으면은 당연히 사람이 다니고 그 사람들이 그 길에서 묵을 수 있는 데가 필요하죠. 그걸 이제 잉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여관 같은 거겠죠. 그런 거가 만들어져서 여행객을 받고 뭐 지역사회 모임 장소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최초의 현대식 호텔은 영국의 로얄 클리어런스 호텔 1768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최초로 개인실을 제공한 호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관과의 가장 큰 차이다. 그리고 이후에 19세기 초부터 서유럽과 북미의 호텔 공급이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비즈니스 트래블도 늘어나고 인구 이동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산층도 생겨나고 이러면서 호텔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모텔과 호텔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텔은 모터 플러스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호텔이 섞인 게 모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텔은 도심 속에 있어서 자동차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묵는 게 이제 호텔이라고 치면은 모텔은 그런 도로변에 자동차 타고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서 자고 가는 호텔. 그게 이제 모텔인 거죠. 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앞에 주차장 되게 크게 있고 한 2층짜리 모텔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쭉 편복도식으로 돼 있는 데서 이제 각각의 방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와 호텔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모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모텔의 의미가 조금 다르죠. 이 미국의 모텔하고는 좀 얘기가 좀 다른데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모텔 그러면은 방 안에 목욕시설이 들어가 있는 화장실하고 목욕시설이 들어가 있는 숙박시설을 모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모텔의 의미는 대실하는 공간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내가 하루 종일 자는 게 아니고 3시간 단위로 공간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렌탈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도시적인 특징이 어떠냐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다 두 제너레이션이 같이 살아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그러니까 자식이 독립하려면 결혼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공간이 없죠. 미국만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다른 도시에 가서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독립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인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지내면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둘이 따로 바깥에서 다른 공간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풀타임으로 얻을 수가 없으니까 파트타임으로 공간을 빌리는 거죠.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모텔 대실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축적으로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텔하고 호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창문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문이 크면 호텔, 창문이 작으면 모텔. 대체적으로 대시를 하는 주요 목적은 이제 둘이서 어두운 곳에서 같이 뭔가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목적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창문이 되게 작아요. 거의 청소할 때 환기나 최소한의 것들만 있고 대부분 다 불투명하게 막혀 있고 바깥 당연히 안 보이고 어두울수록 좋은 거죠. 근데 호텔은 창문이 커야 되죠. 그래서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저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삼성동의 파크하이어트 호텔도 보면 엄청나게 다 통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저 부산의 파크하이어트 호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옆에 주상복합 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유리창이 너무 밝게 다 안이 들여다 보여가지고 이 옆에 건너편에 한 10몇 미터 떨어져 있는 그 주상복합 주택에서 이 호텔방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이거를 좀 가려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그렇게 개방감이 좋습니다. 자, 호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등급이 궁금하시죠? 이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 호텔이 뭐 별 하나, 둘 막 쫙 있단 말이에요. 5개 정도까지 있어요. 뭐 우리가 그때 저희 셜록 편준에서 가봤던 두바이 뭐 7성급 호텔. 근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7성급이라는 거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우리는 그 정도다. 6성급도 아니고 우리는 7성급이야.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5성급까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로 차별화된 데다 이렇게 해서 7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5성급 호텔이죠. 근데 4성급과 5성급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게 되게 재미나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4성급은 고급스러운 시설과 서비스, 품격 있는 로비가 있어야 된대요. 말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품위 있는 가구, 높은 품질의 침구, 연회장. 이게 또 아주 문제입니다. 연회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돈이 유지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연회장이 만들어지려면 기둥 간격이 넓어야 되거든요. 기둥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그 위에다가 뭘 건물을 짓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텔에 가서 보시면은 그냥 객실로 되어 있는 건물동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옆에 삐져나와가지고 연회장 건물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건폐율을 엄청 차지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땅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구조적으로 되게 무리가 많이 가는 거예요.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연회장이 들어가야지 4성급이 되는데 연회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3성급이나 모텔에 비해서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회의장 있어야 된대요. 비즈니스 센터도 있어야 되고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진짜 유지관리 엄청난 거죠. 2개 이상의 레스토랑, 룸 서비스가 12시간 이상이 가능해야 된대. 이게 4성급이에요. 근데 5성급은 뭐냐? 이 4성급 조건 다 갖추고 뭐 연회장, 국제회의장, 비즈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2개 이상의 레스토랑, 그 플러스 여기에 레스토랑이 3개 이상이 있고 24시간 룸 서비스가 돼야지 5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호텔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스토랑이 있으면은 이 레스토랑 운영하는 게 그렇게 많이 이윤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24시간 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24시간 요리하는 사람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서비스하는 사람이 항상 3교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려면은 적어도 객실 숫자가 75개, 80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 뭐 그게 유지 관리가 되는 데는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5성급 호텔에 묵으면은 하룻밤 비용이 비싼 거는 그 많은 부대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기본 비용이 깔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호텔이 정말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단적인 예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F1을 영암에서 유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F1이라고 포뮬러 1이죠. 그 포뮬러 1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은 95년도인가에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운동선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나왔어요. 1위는 당연히 마이클 조단이죠. 2위가 슈마허였나? 그래서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선수들 보면은 막 엄청나게 이게 태그 붙어 있는 거 한번 딱 이거 프로토타입 들 때 여기 광고가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한 20개쯤 붙어 있거든요. 자동차에도. 근데 그 20개 광고 붙이는 게 다 엔진 오일 회사, 뭐 석유 회사 뭐 이런 데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해가지고 하는 경기인데 그걸 전 세계를 투어를 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포뮬러 1을 갖고 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포뮬러 1이 한번 열리면은 전 세계 모든 부자들이 다 와요. 근데 그게 하나가 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관계자들이
한 팀당 거의 한 100명씩 이동을 할 거라고요. 뭐 엔지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여러 개 저널리스트 근데 팀이 뭐 20개 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딱. 근데 그 팀이 전체가 이동하려면 몇천 명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러 오는 VVIP들까지 해서 보면은 진짜 엄청난 산업인데 그거를 이제 영암에서 우리가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돈을 엄청 들여서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뒤에 엄청난 호텔과 레스토랑과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돈 제일 많이 쓰는 VVVIP들이 와가지고 보내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 밥을 먹어도 미슐랭 2스타, 3스타에서 밥 먹을 거고 호텔도 제일 좋은데 묵을 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약간 창피한 일인데 영암에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먼저 갔을 거예요. 기자들이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호텔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지방엔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호텔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텔에서 묵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텔에 묵어가지고 크리넥스 대신에 거의 두루마리 휴지가 있었던 거지. 아주 그걸 보고 기절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포뮬러 1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걸로 기사를 써가지고 저희가 한번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포뮬러 1 같은 거가 성공적으로 되려면은 모나코처럼 서울에 영동대로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좀 양해를 구하면은 영동대로, 테헤란로, 강남대로, 도산대로를 미음자로 도는 만약에 경기를 한다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인더스트리가 될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도심 속에서 밤에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거긴 주거가 별로 없는 가운데 호텔과 오피스가 있는 그런 동네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한다면은 뭐 경복궁 앞에 있는 세종대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거가 별로 없는 데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코스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좋은 레스토랑들과 숙박시설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니크한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서울은 너무 멋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멋있는 도시를 국제적으로 더 우리의 문화를 더 드러내려면은 그런 것들도 유치를 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호텔과 레스토랑 같은 시스템들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안타깝게 이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영암에 가서 했는데 그 제반 시설들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회를 우리가 즐기지를 못했던 거죠. 그럼 가장 비싼 숙박 비용의 호텔 두바이의 아틀란티스 더 로얄 1박에 10만 달러 장난 아니네요. 이런 데 묵어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프레지던트 룸 하룻밤에 12,500불짜리에서 3일을 거기서 지내본 적이 있는데 그게 계기가 제가 거의 무슨 건축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다가 예약을 했는데 얘네들이 오버부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이 없는 거죠. 제가 갔는데 저는 제일 싼 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황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다른 방으로 옮겨드리겠다고 하고서 준 방이 프레지던트 룸이야. 아니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가는데 영화 프리티 오먼 같은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프레지던트 룸 가면 이렇게 문 열 때 양쪽으로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호텔을 묵어보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서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입구부터가 문 양쪽으로 열고 들어가는 문이야. 딱 그런데요. 딱 들어가면은 옆에 당구대가 큰 게 하나 있고 오피스 존이 있고 거짓말 안 하고 한 진짜 100명은 서서 파티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이 하나 있어요. 무슨 거실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앞에 테라스 엄청 넓은 거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 침실이 나오는데 침실 들어가면은 우리 보통 호텔 가면 침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침대가 앞에 있잖아. 침실 들어가면은 침대가 저기 있어 멀리. 화장실 저기 있고 너무 무서워서 잘 수가 없어. 진짜 잠이 안 와.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런 데는 정말 다시는 못 올 때니까 호텔 밖에 안 나갔어. 거기서만 계속 지냈는데 그리고 밥도 무조건 룸서비스 시켜서 먹고 뭐 햄버거 같은 거 시켜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켰는데 배달이 온 줄 몰랐다니까. 내가 침대에 있으면은 현관문에서 두들겨도 소리가 안 들려. 너무 멀어가지고. 와. 그리고 거기는 내가 토마토 케찹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이게 프렌치 프라이 찍어 먹다가 케찹이 부족하니까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케찹통 7개를 갖고 오더라고. 스케일이 좀 달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에 제가 코화스럽게 한번 묵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면은 와 이거는 1억 3천만 원이네요. 와 왜 이런 데 묵지? 1억 3천만 원이나 주고서? 이게 밤 주메이라 끝에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공사 한참 할 때 가서 봤었는데 뭐 그닥 건축적으로 그게 뭐 대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점은 저 박스들이 막 어긋나서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플랫한 테라스들이 나오는데 거기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1억 3천만 원 주고서 사느니 돈 좀 모아가지고 집을 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여기서. 자,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퍼스트 월드 호텔인데 3성급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회장 이런 건 없는 데인가 봐요. 근데 객실이 7,351개나 됩니다.
이 사진 보니까 이거는 그냥 호텔이 아니고 거의 하나의 도시네요, 도시. 호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일상의 생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호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호텔과 리조트를 스파를 설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프로젝트가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걸 경험을 위해서 이제 투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좋았다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그 발스 스파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근데 그 호텔이 그렇게 사실은 되게 좋았지만 거기 목욕탕이 좋은 거고, 사실은 정말 좋은 그 호텔은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저기였어요. 발리 섬에 엄청 좋은 호텔들이 많은데 그래서 호시노야 호텔을 가봤는데 약간 독채로 돼 있어요. 거기는 근데 가운데에 그러니까 여러 채들이 모여있는 같이 쓸 수 있는 수영장 풀이 있고 그 옆에 빌라들이 쫙 연결돼 있어요. 뭐 한 8채 정도 됐나? 10채 정도? 그러니까 그 10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고 그 앞에 마당 같은 것도 있고 정자도 있고 입구도 다 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집합주택 단지 같이 돼 있어요. 근데 그 10채 정도 되는 사람들이 1층으로 내려오면은 수영장에 들어가 쓸 수 있고 거길 이렇게 왔다 갔다 쓰고 아마 옆으로 연결도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수영장들이. 그리고 이제 조식을 먹는 데가 숲속 같은데 오두막으로 막 돼 있고, 그게 건축적으로도 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이 지붕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붕 안쪽에서 다다미 같은 스타일로 돼가지고 막 마감이 돼 있고 막 시공도 너무 훌륭했고,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꼭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은 데가 부탄에 지어진 아만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만 호텔이 건축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높은 데를 짓는데 정말 그 부탄의 지역성이 드러나는 그 건축들 그런 느낌들도 그대로 잘 살렸고, 혹시 선이 닿으시는 분이 있으면 꼭 셜록 현준에서 협찬을 받아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하룻밤에 한 4,50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좀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호텔은 사실은 건축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어메니티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비누라든지 샴푸의 향이라든지 샤워 가운을 어떻게 할 것이며 침대 시트는 뭐고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게 이분들의 일인데, 와, 그거를 진짜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꿈 중에 하나가 그러한 뭐 아만이라든지 아니면 호시노야 같은 그런 체인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는데, 제가 호미하면서 그래 아주 디테일한 그 호스피탈리티들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건축이나 해야겠다. 정말 섬세하게 해야 되고, 그 B2C잖아요. 그 많은 매일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매일 객실이 만약에 뭐 50개라고 치면은 그 50개 객실에 진상 손님들이 한 5%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일매일 몇 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희한한 사람들을. 그거는 진짜 웬만한 성인군자가 아니면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대신에 건축적으로는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호텔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